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 보시면 재성통변이라고 있습니다. 재성통변은 지금 교재는 486쪽을 들어보시겠어요? 486쪽 보시면 자, 맨 아래쪽에서 보시면 6번에 뭐 쟤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쟤는 음식이다. 여복이 많으면 음식복도 많다. 여복이 없으면 음식복도 없다. 이렇게. 재물은 음식이다. 재성은 음식이다. 여자복이 있어야지. 487쪽에 10번 보시겠어요? 정제만 있으면 내심이 욕심은 많아도 현실은 월급과 집, 밥, 월급과 집, 밥, 내 마누라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편제가 있으면 욕심이 없이 사는 척 해도 현실은 언제나 투기성이 강하고 세상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인지 착각한다. 재성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10번, 11번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8쪽 보시면 편제는 극인하기 때문에 인성은 극하기 때문에 편제는 인성은 극하기 때문에 항마다 시음이나 매매는 불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보시겠어요? 양가로 4번에 시장은 인성이지만 그 끝은 관성이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하고 출세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작은 인성이지만 그 끝은 관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문을 많이 하고 입신양명하지 못한다면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관살은 윗사람 상사가 되기 때문에 관살이 많으면 윗사람의 간섭이 많고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자신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 관살이 많이 있어도 인성이 있다면 전화위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성까지도 갖춰지지 않는다면 핍박만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관살이 많이 있는 것은 윗사람의 상사가 많지만 그게 인수가 편인이나 인수, 정인이 있어서 관살을 용화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상사나 윗사람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게 분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을 논할 적에는 관살이 질병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살이 질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491쪽 보시겠어요? 491쪽 보시면 목일주가 관살이 많으면 목일주의 관살은 금이 되겠죠. 그죠? 491쪽 합니다. 491쪽 맨 하단, 맨 아래쪽에 양가로 11번. 목일주의 관살이 많으면, 즉 다시 말하면 목일주가 금이 많으면 간담 부위가 나쁘고 화일주의 관살이 나쁘면 심장이 나쁘고 토일주의 관살이 많으면 비위장이 나쁘고 금일주의 관살이 많으면 폐대장이 나쁘고 수일주의 관살이 많으면 신방광이 나쁘다. 아주 적중률 높습니다. 이거는 아주 적중률 높아요. 이 전부 실무에 잘 써먹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학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실주에서 실무에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492쪽 보시면 목일주의 관살, 금이 많은 사람은 목이 팔하고 다리가 되기 때문에 팔, 다리, 머리가 되기 때문에 팔다리가 팔김치 되도록 머리가 빠지도록 일하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래 되겠죠. 화일주가 수가 많은 사람은 화는 눈하고 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살이 빠지도록 새 빠지도록 우리 혀 빠지도록 하는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새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혀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일주가 목이 많은 사람, 토는 허리하고 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입술이 다 부르트고 이래도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통분합니다. 금일주 화가 많은 사람은요, 금은 뼈하고 치아가 되거든요, 이빨. 그러니까 뼈가 부서지도록 이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수일주가 토가 많은 사람은 수는 배설물이 되잖아요. 진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똥을 좀 참으면서 눈물컵을 쏟으면서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우리 민족에도 한이 많이 쓸어 있는 거 없죠? 예. 여러분들 사주를 보시면서 여러분 사주에서 있잖아요. 혹시 수일주, 계수일주나 임술주 여러분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사주에 관살이 많다. 그러면 똥을 좀 참으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일해도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와닿지 않을까. 이걸 지금 492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보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목일주 사람 있잖아요. 갑일주든 을일주든 이런 분들이 금년은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은 금이 많은 건 아닌데 일단 관살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관살운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팔다리가 파김치 되도록 머리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흥 있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통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과 공부를 할 적에 현학적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무에서 내관객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이런 통변글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진여명리 강론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여명리 강론이야말로 실무가들이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리학 교과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484쪽 보시겠어요? 자, 1번 자기 과시, 자만이나 방심 때문에 송사나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부하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쉽다. 금년에는 이런 거 조심해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만 받지 말고 무엇이든 확인하고 원칙을 지켜라. 언제나 말 조심하고 겸손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제 같은 경우는 금년 신축년이 상신년 운에 해당됩니다. 제가 토일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금년은 굉장히 말 조심합니다. 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수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지 않아요. 나서지 않고 내 일만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운이 왔을 때 480 몇 쪽을 보시냐면 488쪽 재성운이 왔을 때 488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재성운이 들면 돈이 보이고 여자가 보이는데 돈이 보이고 여자가 보인다. 자칫하면 고통이 된다. 그래서 재성운이 되면 여자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그런 때다. 그러면 금년이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면 병일주나 화일주 사람은 금년에는 돈이 보이고 여자가 보인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남자분은 병정일주의 사람은 금년에는 장가가거나 애인이 생긴다. 돈이 벌거나.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병정일주 여성분들은 쇼핑의 기쁨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면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재생관을 하니까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관살운이 왔을 때 남자든 여자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취직할 일이 생기고요. 어디 조직이나 단체에 매이게 될 일이 생기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역시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7살 운이 된다 그러면 질병도 생기게 된다. 질병 같은 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송사 조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7살 같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육친에 대한 추리가 지금 진여명령 1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540조 보시면
저 위에 뭐가 나오느냐면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육신이 해당 주에 합의돼 들어올 때 비견급제가 사주에 일주하고 비견급제가 사주에 합의돼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친권의 형제가 찾아온다. 동업을 궁리한다. 동창회에 가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인수운이 들어와서 사주에 합의돼 들어와겠어요. 그러면 부모나 스승이 찾아온다. 이렇게. 그것은 신교사를 도모한다. 문서가 움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식신상관이 합의돼 들어온다면 소아나 자식이 들어온다. 투자를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인정이 휘말린다. 재성이 사주에 합의돼 들어온다면 돈이나 여자가 찾아 들어온다. 항마가 발생한다. 이제가 투철해진다라고 하겠죠. 관살이 사주에 합의돼 들어온다면 남자나 애인이 찾아 들어온다. 이렇게. 자, 년일에 합신되어 온다면 자의로 변화나 여행 갈 일이 생긴다. 이게 이제 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 이제 이게 잠깐만요. 예를 들어야 되겠다. 사주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기축년이 들어왔어요. 기축년이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합의돼 들어오잖아요. 재성이 합의돼 들어오니까 돈이나 여자가 찾아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이외에도 사주 내에 뭐 여기에 만약에 갑이 있어도 똑같은 통변을 하겠죠. 여기 경이 있다. 경이 있는 가운데 여기서 사주 내에 뭐 을미운이 왔다. 이것이 급제가 되잖아요. 급제가 사주에 합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형제가 찾아온다. 동업을 궁리하게 된다라고 통변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른 거 공부할 때 또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급이 충일에 들어왔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경급제가 충일에 들어오면 형제나 친구 간에 다투어지거나 헤어진다. 동료, 사고, 바람이 분다. 인수가 충을 만나면 부모나 스승과 다투거나 헤어진다. 문서, 분실, 비가 내린다. 상식이 충을 만나면 수하나 자식과 다투거나 헤어진다. 재성이 충을 만나면 돈이나 여자 문제로 헤어진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관살이 충을 만나면 남자나 애인과 다투거나 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중에 충이 있으면 타이로, 년일에 충이 있으면 타이로 인해가지고 변화나 이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경급의 봉충에서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해가 뜨겁다, 날이 개인다, 천둥번개가 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점학할 때 쓰는 건데, 진유명리 강론에 실려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갑자기 실려버렸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고급 법수에 해당됩니다. 근데 고급 법수에 해당되는데, 여기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싶을 거야, 아마 이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 이것도 우리 점학으로 활용할 경우가 있어요, 명리학을. 점학으로 활용해서 이게 기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기상 관측을 할 때 비경급을 가지고 바람을 판단하고요. 인수를 가지고 비바람을 얘기하고요. 인수가 급제가 같이 있으면 비바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급제가 많이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불고, 인수가 편제와 같이 더불어 있으면 폭우가 쏟아지고요. 식상이 있으면 따뜻한데 식상이 강인해버리면 햇빛이 너무 뜨겁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재성이 있으면 날이 개인다 그러고요. 관살이 있으면 천둥번개가 친다 그러고요. 칠살이 너무 왕하게 있으면 천둥번개가 너무 강하게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살과 관인이 함께 발달했다면 비가 내리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다. 이렇게 통변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진유명리 강론에 신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급 법수의 이론인데 요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해도 몇 시간째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신뢰가 있네요. 보니까요. 이것도 일단 있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만 하시고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연지에 이거 지금 13번부터 20번 있잖아요. 13번부터 20번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쓰실 이론이에요. 이게 자 연지가 충이 되면 조상 문제 발동, 문중이나 산일 발생, 고용인 교체. 월지에 충이 있으면 부모 형제 문제 발생하고 지금이나 생활 문제 변동.
그 다음에 일지에 충이 있으면 부부 갈등 문제 생긴다. 좌불안 쓰기다. 인간 시비, 그 치불안, 일신의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충이 되면 자식 갈등, 수와의 변화, 진로 수정, 사업 제고, 신규도모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년월이 서로 상충을 한다. 그럼 년과 월이 상충하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와 부모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친이 고독하고 부모가 고독하다. 일월이 충돌하고 있으면 부모가 불합하고 형제가 무정하다. 고부간의 갈등 이렇게. 년과 일이 상충하면 조상 불봉하니까 조상 제사 지내러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조불수 그 조상의 일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고향 이별, 본적 옮기고 이런 거. 일시가 상충하고 있으니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부 이별한다. 부부 갈등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자고 예시사주입니다. 예시사주. 호가 되고, 또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이거 너무 쉽나? 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가 있느냐면, 자와 오, 좌우충을 하고 있죠. 그죠? 좌우충을 하고 있죠. 이거는 년, 일. 연과 일이 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번 보십니다. 아니, 17번이 아니라 19번 보십니다. 연, 일이 충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조상불봉. 이게 뭐냐면, 조상이 제사 안 지낸다. 이거죠. 조불수. 이 말은 조상님이 남겨주신 공장, 사업, 일, 이어받지 않는다. 이게. 할아버지 때에서 내려오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어온, 이대가 이어온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좌우충이네? 그러면 이 자식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지 않는다. 조업, 불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고향 떠나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과, 색깔을 바꿔서요. 월과 시.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월과 시가 이렇게 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유명리 강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내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 자리고 이것은 내 부모 자리입니다. 부모와 내 자식 간에 불화한다. 부모와 내 자식 간에 불화하고 내 자식이 내 아버지, 내 부모의 일을 이어받지 않는다. 이렇게 동그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운에서 여기 진이라고요. 여기 사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뭐를 하느냐면 13번부터 16분 할 거예요. 자, 개띠해가 왔어. 개띠. 개띠 년이다면 년. 이 개띠 술. 이 개년이 왔을 때 이 개년이 사준에 있는 년을 시켜서 년, 월, 일, 시가 있는데 이 년을 충을 했어요. 년하고 충되잖아요. 이 개년이 와서 년지에 있는 용하고 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지가 지금 충돌을 했죠. 그죠? 연지가 충을 했어요. 그럼 1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조상 문제 발동하고 문중이나 산일에 발생한다. 고용인 교체를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뱀년이 왔어요. 뱀년. 제가 말한 년이라는 것은 계집년에 대한 년이 아니고요. 무슨 띠해 이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도 오해하실라 들으시면서 욕한다고 오해하실라. 하여튼 뱀년이 왔어요. 뱀년이 왔을 적에는 월지 해를 지금 충을 하고 있죠. 그죠? 월지 해를 충하고 있어요. 그럼 14번 통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 형제 문제가 발생하고 직업이나 생활 모델 변경이 있게 된다. 상사와 대립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년이 왔어요. 말년. 5년. 5년이면 일지와 좌우충을 하고 있죠. 그러면 15번 통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다음 좌불안 쓰기다.
인간적인 관계 시비가 많고 거치가 불안하고 일시리 변동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돼지해가 왔어요. 돼지니는. 돼지해가 왔을 적에는 시지를 충을하고 있어요. 그러면 16번 통못 내려갑니다. 그럼 자식 문제에 갈등이 있게 됐고 수화의 변화가 있게 됐고 내 진로를 수정할 일이 생기고 사업을 재고할 일이 생기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된다. 이렇게 통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가 542쪽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45쪽 보시면 간합, 갑기, 합화토, 을경, 합화금, 병신, 합화수, 정인, 합화목, 무게, 합화화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걸 합화 다 떼뿌리고 갑기도 을경과 병신도 정인은 무게, 화 이렇게 간단히 외우세요. 548쪽 보시면 자축토, 인해목, 묘수화, 진유금, 사신수, 오미화, 예시사전은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삼합에 대해서 550쪽 하단에 보시면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생이고 가운데 이 왕이고 끝에 고 되어 있는데 묘, 생, 왕, 묘 되어 있는데 해묘미는 목국이고 인호술은 화국이고 사유축은 금국이고 신자진은 수국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551쪽에 6번 방가로 6번 보시면 삼합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 삼합은 서로 끌어당기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와 묘가 결합되어 있으면 미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묘와 미가 있으면 해를 끌어다닌다. 자, 삼합은 어느 빠져있는 글자 한 개를 끌어당긴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진여비결 할 때 3권 진여비결 할 적에 이 공부를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하시게 됩니다. 통변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71쪽 포태법에서 12운성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12운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572쪽 보시면 말 많고 탈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운성이 화토동궁이냐 수토동궁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애자평에서는 화토동궁이라고 그랬고요. 명리정중에서는 수토동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수생께서는 그걸 밝혀놓으셨어요. 명리정중에서는 수토동근 같은 말이에요. 동궁이나 동근이나 수토를 동근으로 작용하지만 연애자평에서는 화토를 동근으로 적용한다.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고장지 있잖아요. 고장지 우리 묘라고 하기도 하고 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고라고 한자가 왜 이래 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묘라고도 하는데 이게 되게 진술 충미로 돼 있어요. 묘가 만나 고가 만나 이것은 있잖아요. 창고에 가둬두는 거거든요. 창고에 가둬둡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은 고장지에 고나 묘의 속에 재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못 씁니까? 쓰지 못합니다. 못 쓰겠죠? 그럼 투자가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돈을 쓰지 않고 수준으로처럼 돈을 모으기만 하겠다 그러면 묘나 고에 들어가 있으면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식신상관이 나의 액션이고 나의 예술적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식신상관이 고나 묘석에 들어가 있으면 나의 재능, 액션, 예술적 기능 이거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에 들어가 있으면. 그죠? 근데 인생이 만약에 고나 묘에 들으면 어떨까요? 나의 지식을 축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묘나 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돈이 창고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돈을 못 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이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 공장업을 한다거나 금융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혹은 재성이 고에 들어가 있으면 금능계통이나 이런 때에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를 나쁘다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갑일주가 미의 대운을 만났어요. 이게 좋을까 나쁠까?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자, 밀어가는 것은 갑이 밀어봤다 그런 것은 고에 들어간 걸 맞아요. 그렇지만 갑이 밀을 보면서 미중에 을목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뿌리를 줬다 이게. 뿌리를 줬다 이게입니다. 그 병정이 술을 만났다. 술을 만난 게 화가 고산지를 만나서 불이 꺼져버린다고 얘기한다고요. 불이 꺼져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술 중에 불씨를 다 숨겨두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수가 있어요. 임수나 개수가. 자, 술이 진을 만났어요. 그럼 이게 고를 만나서 물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이라고 하는 물탱크에 임수를 보관하고 했으니 이거 어찌 죽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뭐가 있을까? 금. 자, 금을 만났을 적에 금은 축을 만나면 금고에 갇히겠죠. 보관하고 있다. 그렇죠?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다. 자, 무가 있으면 화토동궁을 가면 화토동궁이라고 그러면 술토의 역시 근을 두고 있다 하겠죠. 그죠? 수토동궁이라 하면 진의 근을 두고 있다 하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생만극이라고 584쪽 보시겠어요? 탐생만극. 이 명리 이야기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탐생만극. 인, 해, 사가 있는데 인 중에 갑이, 해 중에 수가 있고 사 중에 병화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해중의 임수가 병을 극해야 되는데, 해중의 임수가 병을 극을 해야 되는데, 해중의 임수가 목을 생해주겠다. 병을 극해야 되는데, 목을 생하다 보니, 생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수가 병화를 극해야 된다는 깜빡 잊어붙다, 이거죠. 생을 먼저 생을 하려고 했는데, 극을 하게 되니 깜빡 잊어붙다. 그래서 탐생만극이다. 근데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측 봐주시고요. 명합, 암합이라고 있네요. 590쪽 보시면. 명합이 있고요. 암합이 있어요. 명합은요, 이거 밝은 명자가 있어요. 밝은 명자. 이건 대놓고 합을 한다. 대놓고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와 개가 있다, 그렇죠? 천간에 드러내고 합을 하고 있죠. 명합이다. 명합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이 있고, 축이 있어요. 이거는, 겉으로는 이게 합하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하고 인이. 그렇지만 축 중에 기토와 인 중에 갑이 있잖아요. 수모사합을 하고 있죠. 지장간에 수모사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암합이라 그래요. 천간에 드러내고, 뭐, 계모와 뭐, 무모가 있다 했을 때, 천간에 드러내고 합을 한 것을 명합이라 그러고요. 지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지장간에서 수모사합을 하고 있다? 암합이다. 그러는 수모사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암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암합은 이 글자가 어둘암자로 쓰거든요. 이렇게. 어둘암자로 써요. 이것이 명합과 암합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탐합망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탐생망극이 있듯이 탐합망충이 있어요. 생을 하다 보니까 극하는 거 깜빡 잊어붙다. 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하는 거 깜빡 잊어붙다. 됐죠?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묘.
해, 사, 유가 있어요. 이렇게 합을 했고 충을 있어요. 그죠? 합을 하다가 충을 까먹었다.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합을 하다 보니까 사회충을 이자부터 안 했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정망급, 탐화망충 전부 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통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고, 계고, 아까 제가 간략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고, 계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02쪽 보시면 부류수배법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여 명리 강론 3권을 하다 보면 이거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자, 거라고 하는 것은 합하는 거. 합하는 것과 극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거라고 하는 것은 합하는 것과 극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는 방식이 거관, 거살유관, 거살유관, 합살유관, 거관유살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관살이 두 개가 있는데 관을 합해버리고 살을 넘겨뒀다. 합관유살 써야 되겠다. 합관, 유살 그러면 사주 내에서 갑일관이 있는데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요놈은 살이고 요놈은 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운에서 어떤 뭐가 어떤 간에 여기서 병이 왔어요. 병에서 관을 합을 해버렸어. 합을 해버렸으니까 요 살이 남았죠? 남았어요. 그래서 병이 와서 관을 합을 했으니 합관, 그 다음에 유, 머물러 있다. 살은 남아있죠? 합관, 유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에서 만약에 병이 아니라 을이 왔어요. 을이 와서 요놈 살을 합을 했어요. 그러면 합살, 칠살하고 합을 했죠. 그죠? 합을 하고 관이 남았죠? 합살, 유관. 이렇게. 결신, 흉신. 좋은 거는 결신, 나쁜 건 흉신. 진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 퇴신은 빽하는 거. 이렇게. 진신, 퇴신. 한 칸씩 나아가고 물러가고. 요것도 진여 비결 3권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해가 있다. 해의 진신이 뭐냐? 해 다음 글자가 뭐죠? 자죠. 자가 진신이 되죠. 이렇게. 자가 있습니다. 자의 퇴신은 뭘까? 자 바로 뒤에 해가 퇴신입니다. 이 진신과 퇴신이 이론은 우리 육회에서 쓰는 이론이거든요. 육회에서 쓰는 이론인데 명리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명력책에서 진신 퇴신 이론을 다루는 것은 진여명리 강론이 유일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내볼까요? 자, 사의 진신은 뭘까? 사의 진신 뭘까? 10초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초 끝났습니다. 4 다음에 오잖아요. 오가 진신이다. 자, 오의 퇴신은 뭘까?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사가 퇴신 되겠죠. 맞죠? 예, 자축이면 진사, 오미 신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신퇴신이 이러는 양인살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여비결 3권에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 유정무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용신이나 결신이 일주와 가까이 있는 것은 유정, 멀리 떨어진 것은 무정을 합니다. 자, 610쪽에 있습니다. 610쪽.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 연애 다 해보셨죠? 그죠? 예, 연애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남자가 여자 간에 연애를 할 때, 처음에 연애 초기는 어떻게 하면 손을 딱 잡고 딱 붙어. 좀 더 붙어야 되나? 예. 좀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어 다니죠, 이렇게. 이렇게. 정자 이것입니다. 초코파이. 정자. 정이 있다. 유정. 그런 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정한 사주. 그래서 용신이나 결신이 일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있다 하더라도 형이나 충이 있을 때, 원진이 있을 때, 이거는 무정하다, 정이 없다,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무정하다, 자석처럼 붙어 있으면 유정하다, 초코파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정한 사주가 좋을까요? 무정한 사주가 좋을까요? 예, 당연히 유정한 사주가 좋겠죠. 그래서 유정한 사주는 빨리 출세하고요. 빨리 발전하고, 무정한 사주는 출세도 늦고 발전도 늦게 된다. 더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정한 사주가 좋을까요? 무정한 사주가 좋을까요? 예, 유정한 사주가 좋습니다. 유정, 무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별거 아니죠? 말이 어려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 책이 끝나버렸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유민이 강의 제1권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책 하나 뗀다는 게